김강사와 티기오스, 유진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유진호의 대표작은 김강사와 티교수입니다. 유진호의 호는 현민입니다. 그는 1906년 5월 13일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성 제1고등고등학교를 거쳐 1924년 경성제국대학예과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문우회를 조직하여 문우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재학 등과 시집 십자가를 공동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부에 입학하여 경제연구회라는 모임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관련 서적을 읽는 모임이었지만 다음에 최영달, 이강국, 박문규 등이 가입하여 자익 성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이 연구회의 회원 중에서 조선 공산당 재건운동에 참가한 사람까지 생기자 학교 당국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유진호는 이효석과 더불어 동반 작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1927년 이후 조선지간과 현대평론 등의 단편소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유행했기 때문에 유진호는 일찍이 프롤레타리아 문학관에 동조하여 이효석과 더불어 동반 작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무렵에 발표된 작품이 스리, 복수, 삼명경, 갑수의 연애, 가정교사, 빌딩과 여명, 기향, 여직공, 송군남매와 나, 5월의 구직자 등입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빈민계층의 생활을 주제로 한 소설로 사회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5월의 구직자의 주인공은 계급의식을 이론적으로 성취했지만 현실 생활의 요구에 굴복하고 타협의 길을 택했다가 결국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운동전선에 참여하여 자신이 선취했던 계급의식을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이같은 좌절과 실천의 과정에서 주인공이 겪는 고뇌와 갈등이 작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진호는 지식인의 고뇌와 내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직공의 경우에는 작품 인물의 의식 변화를 추적하고 그 내면을 드러내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진호는 시정의 정의 리얼리즘, 현실에 대한 서술과 묘사에 뛰어났습니다. 김강사와 티교수는 사실주의를 추구한 심리소설로 현실과 타협하려는 지식의 갈등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강사와 티교수, 문학사 김만필은 동경제국대학 독일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이며 학생 시대는 한때 문화비판회의 한 멤버로 적지 않은 단연의 경력을 가졌으며 또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1년 반 동안이나 실업자의 쓰라린 고통을 맛보았지만 아직도 도련님 또는 책상 물림의 티가 뚝뚝 듣는 그러한 지식 청년이었다. S학교 교문을 들어선 택시가 기온차게 큰 커브를 그려 육중한 번정 현관 앞에 우뚝 섰을 때에는 벌써 김만필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오늘이 2학기 개학하는 날이라 학생들은 둘씩 셋씩 떼를 지어 웃고 떠들고 하면서 희낙낙하게 교문을 들어가고 있었다. 저 학생들, 저 다 큰 학생들을 앞에 놓고 내일부터 강의를 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니 몹시 기쁘기도 하나 일변 겁이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었다. 김만필은 새내 입은 모닝에 옷깃을 가다듬고 넥타이를 바로잡아 위의를 갖춘 후에 자동차를 내렸다. 그윽한 나프탈린 냄새가 초가을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함께 새삼스레 코를 찔렀다. 그는 천천히 이런저리를 한 장 꺼내주고 거스를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손짓을 하고 무거운 정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늘은 김만필이 그의 울을 턴 1년 반 동안의 룸펜 생활을 청산하는 날이며 새로이 이 전문학교의 선생으로서 시간 강사로 남아 취임하는 날이며 또 이도 또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 학교 교련 선생과 함께 취임식의 단 위에 오르는 날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기쁨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이 학교 교문을 들어선 것은 이상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다. 현관을 들어서며 서서 한참 어리둥절하다가 그는 겨우 수부에 가서 교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누구냐고 되묻는 것을 명함을 내주며 자기는 이번에 이 학교 독일어 선생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이라고 대답하니 그제야 사무원은 몸을 납신하고 아 그러셔요 하면서 이 복도를 오른쪽으로 꺾어 바로 둘째 방이 교장실이라고 일러주었다. 교장실은 넓고 화려하였다. 교장은 그 넓은 방 한복판에 커다란 테이블 앞에 놓고 도톰한 회전의자 위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마치 김만필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시피 이왕에 김만필은 교장을 그의 사택으로 찾아간 일이 사오차나 있었지만 그때에는 김에게 대하는 태도가 몹시 친절한 데다가 교장의 생김이 쭈구렁 반송이 같았으므로 마치 시골집 행랑아범이나 대하듯이 몹시 만만했는데 이날 아침 교장실에 와서 그는 교장이요 자기는 일개 시간 강사로서 마주대하니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거기다가 교장의 태도는 정과는 아주 딴판으로 동난 뱀모가지같이 고개를 바짝 뒤로 젖히고 있어서 속으로는 꼴같장기 짝이 없었으나 큼직하게 유독스레 생긴 사람보다도 도리어 더 무서웠다. 잘 오셨소. 자, 이리 와 앉으시오. 교장은 목소리를 지어가며 테이블 앞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다. 말할 때 그는 두 볼의 주름살 한 줄기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김만필은 몸이 오그라지는 것을 느끼며 황송의 의자에 앉았다. 우리 학교에 이왕에 오신 일이 있던가요? 아마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어때요? 누추한 곳이라서. 천만에요. 정말 훌륭합니다. 김만필은 교장실 창에 반쯤 걷어놓은 호화스러운 커튼으로 눈을 옮기며 대답하였다. 커튼은 정말 훌륭하였다. 교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을 서너 번 울렸다. 급사가 들어오나 했더니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뚱뚱한 모닝을 입은 친구가 허리를 굽실굽실하며 들어왔다. 여보게 그것 가져오게. 핫. 뚱뚱한 친구는 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허리를 굽실하고 도로 나갔다. 잠깐 있다가 그는 무슨 종이 조각을 들고 들어와 교장에게 전했다. 교장은 김만필에게 김만필씨 이것이 당신 사령서입니다. 자 이리 오시오. 김만필은 공손히 걸어가 사령서를 받아들고 허리를 굽혔다. 인젠 자네도. 김만필이 허리도 채 펴기 전에 교장은 그의 머리 위에 대고 말을 퍼부었다. 우리 학교의 한 직원이니까 우리 학교를 위해 전력을 다해주게. 더구나 우리 학교에서 조선 사람을 교원으로 쓰는 것은 자네가 처음이니까 한층 더 주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게. 핫. 김만필은 아까 그 뚱뚱한 친구가 하던 그대로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김군, 티군을 소개하지. 우리 학교 교무일을 교장이 말도 맺기 전에 내가 튀옷이다 하며 뚱뚱한 친구는 몹시 친절하게 허리를 굽혔다. 김만필은 아까는 그를 경멸의 눈으로 보았지만 지금 그가 이 학교 교무를 보는 이일 줄을 알고 더구나 이렇게 공손하게 자기한테 하는 것을 보니 도리어 황송해서 그보다도 한층 더 허리를 굽혔다. 자, 저 방으로 가서 기다립시다. 곧 시기 될 테니까 이번에 새로 오게 된 교련선생 A 소자도 벌써 와 계십니다. T 교수는 앞서서 김만필을 그 옆방 교무실로 안내하였다. 교무실에는 A 소자가 긴 칼을 짚고 만들어 놓은 사람같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김만필에게는 어째 꿈나라에나 온 것 같았다. 김만필과 A 소자의 짐식은 계약식 끝에 간단하게 거행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